오늘은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프린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예전에 무극성, 극성, 공유결합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무극성, 극성 뒤에 공유결합이 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라 그랬죠? 먼저 무극성, 공유결합부터 보자. 무극성, 공유결합의 예시가 뭐가 있었어요? 그쵸. 같은 원소로 돼 있으면 다 무극성 공유결합이었죠. 그래서 두 원소가 같은 원소로 돼 있으니까 전겸 성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애들이 무극성 공유결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극성 공유결합은 누가 있었어요? 그냥 다른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 극성 공유결합이었지. 그래서 뭐 그때 했었던 뭐 CO2, 뭐 BF3, 뭐 CH4, 뭐 HCl, NH3, H2 오늘 할 것들 다 적어볼게요. 얘네 다 극성 공유결합이었어요. 그래서 극성과 무극성 뒤에 공유결합이 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라? 저 같은 원소로 되어 있냐, 다른 원소로 되어 있냐로 구분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오늘은 극성과 무극성 뒤에 분자가 붙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극성과 무극성 뒤에 분자가 붙는 경우는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전기장 안에서 반응을 하냐 안 하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장 안에서 반응을 하냐 안 하냐의 그 기준점이 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얘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가. 전기장 안에서 반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자 내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어야지 전기장 안에서 반응을 하죠. 다시 그림으로 나타내면 전기자랑이라는 건 전기를 띠는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그런 공간을 뜻할 때 이 안에다 분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분자를 집어넣는데 분자가 아무런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아. 그러면 이 양옆에 있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극의 반응을 전혀 안 하겠지. 전기를 안 띠는 애는 전기를 띠는 애에게 아무런 힘도 받지 않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안에 있는 분자가 전기를 띠는 분자야. 전기를 띈다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기장 안에서 플러스 쪽으로는 분자 안에서 마이너스를 띠는 쪽이 바라보게 되겠죠. 왜? 서로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전기장 안에서 마이너스를 띠는 부분 쪽으로는 분자 안에서 플러스를 띠는 쪽이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얘가 일정하게 배열이 되는 이런 분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극성 분자라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극성 공유결합을 하면은 다 전기적 성질을 띠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극성 공유결합하면 다 극성 분자가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텐데 또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애들부터 살펴보면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애들은 전자쌍 자체가 아예 치우치지 않죠. 정중앙에 위치하지.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어떤 원소로도 치우치지 않아요. 그럼 얘네들은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아요.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애들은 다 무극성 분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N2, F2, O2 다 무극성 분자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극성 공유결합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쨌거나 두 원소가 종류가 다르니까 두 원소 중에서 전겸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겠지. 그럼 치우치면은 모두가 다 전기적 성질을 띠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대요. 실험 결과. 그래서 이제 얘가 조금 골칫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극성 공유결합 물질들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애들은 전기를 띠냐 안 띠냐를 구분을 할 수 있냐면 힘의 평형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주면 돼요. 힘의 평형 아시죠? 어떤 물체를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겨요. 그럼 그 물체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주면 되는데 뭐 말로 설명하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실제로 분자들을 우리가 선생님이 그려주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애들이 다 무극성 분자예요. 그래서 얘부터 설명을 하면 먼저 CO2 여기 지금 얘네들 그쵸? CO2부터 볼게.
CO2는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는 좀 나와야 되는데 구조식이. 그럼 얘는 직선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줄 거는 먼저 이렇게 구조식을 그린 다음에 중심 원자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얘가 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공을 가운데다가 두고 잡아 당길 건데 지금 탄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주기율표에서 탄소랑 산소 중에 누가 더 오른쪽에 있냐면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고 산소는 8번이란 말이야. 그럼 주기율표 어디 있겠어? 탄소는 여기 있고 산소는 여기 있겠죠? 그럼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염 송도 값이 크지. 다시 말하면 산소가 전기염 송도 값이 더 커요. 그러면 지금 탄소랑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지. 그게 이제 전자쌍들인데 전자쌍들이 어디로 치우치겠어요? 그렇죠. 산소 쪽으로 치우치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탄소랑 산소 사이의 결합인데 탄소보다는 산소가 더 전기염 송도 값이 크니까 전자쌍이 이쪽으로 치우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가운데에 탄소를 두고 이 치우치는 정도가 똑같겠지. 왜냐하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탄소랑 산소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에 비교가 되니까.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운데 공을 두고 얘들아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180도 떨어져서 잡아당겨요. 이 공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쵸? 안 움직이죠. 이게 이제 평형의 느낌이죠. 이러면 얘네들은 무슨 분자가 되냐면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해볼까요? BF3를 해봅시다. 우리 BF3 공유 전자쌍이 중심 원자에 세 쌍 있는 경우여서 이렇게 생긴 아이였어. 그럼 얘도 해보자. 지금 중심에다 공을 집어넣고 B랑 F 중에 누가 전기염 송도 값이 클까? 그렇죠. F가 크죠. 모든 원소 중에 F가 전기염 송도 값이 4.0으로 가장 커요. 그러면 B랑 F 중에 누가 전자를 세게 잡아당겨? F가 세게 잡아당기니까 전자가 일로 치우칠 거란 말이에요. 위에도 마찬가지고 다 F 쪽으로 치우쳐. 그런데 지금 다 B랑 F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 개가 동일하게 F 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합각도가 지금 120도잖아, 얘. 그렇죠? 그럼 120도에서 공을 가운데 두고 120도에서 각각 공을 끈으로 묶어서 동일한 힘으로 잡아당겨요. 이 공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지. 평형의 느낌이지. 이러면 얘네들 다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H4 기억나니? 원자가 전자가 4개여서 C는 중심 원자였고 그다음에 4쌍의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는 아이였지. 그럼 얘 이렇게 되는 아이였지.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중심이 얘자 탄소. 그렇죠? 그럼 탄소랑 수소는 어디 있어요? 여기 전기염 송도가 이쪽에 맨 왼쪽에 있으니까 작은 편이었지 탄소보다. 그럼 탄소랑 수소 중에 누가 전기염 송도가 크다? 탄소가 크다. 그럼 전자쌍이 어디로 치우치겠어요? 그렇죠? 탄소 쪽으로 치우치겠죠. 이렇게. 근데 역시 이 4가지의 결합이 다 탄소랑 수소 다 똑같은 종류들의 결합이기 때문에 치우치는 정도가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공을 가운데다 두고요. 얘 결합각도 몇 도였어요? 그쵸? 109.5도였죠? 그치? 109.5도에서 3명이 아래에서 밀고 1명이 공중부양에서 위에서 밀어. 그럼 이 공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다 안 움직이죠. 이렇게 대칭적으로 분자 구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치우치더라도 대칭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분자 전체적으로는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전기장에서 반응을 하냐 안 하냐, 다시 말하면 전기적 성질을 실제로 띠냐 안 띠냐인데, 일단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다시 말하면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치우치기를 아예 안 하니까 얘는 전기적 성질을 안 띠고, 그 다음 극성 공유결합이라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다른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얘가 생긴 게 구조적으로 대칭적으로 생겼고, 그래서 치우치더라도 대칭적으로 치우치면 얘는 전체적으로는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다가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무극성 분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럼 이제 극성 분자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럼 이제 극성 분자는 전기장 안에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전기적 성질을 띠는 애들인데 어떤 애들이 있나 봅시다. 그럼 얘네들은 특징이 뭐겠어요?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애들이지. 그래서 극성 분자들을 한번 봅시다. 그럼 극성 분자들은 일단
극성 공유 결합하는 애들 중에 극성 분자가 있겠지. 그럼 이제 요 밑에 쓴 애들이 극성 분자예요. 그럼 HCl을 볼게. H랑 Cl이 있어요. 그럼 얘는 단일 결합이지. 그러면 이 얘는 지금 이원자 분자잖아요.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그럼 둘 중에 한쪽으로 무조건 치우치게 되겠죠. 왜냐하면 원소가 종류가 다르니까. 그럼 H랑 Cl 중에 누가 전기염 성도 값이 크겠어? CL이 크죠. CL이 오른쪽에 있잖아. 17쪽이고 H는 1쪽. 그럼 전자가 어디로 가? CL 쪽으로 가요.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 약간 마이너스를 띄고 이쪽이 약간 플러스를 띄죠. 다시 말하면 공이 오른쪽으로 굴러가겠지. 떼그르르르. 이러면 실제적으로도 전기적 성질을 띈다. 그 다음 NH3 혹시 기억나? 어떻게 생겼던 애인지? 그쵸? 얘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중심 원자에 공유결합 3개에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는 애. 그쵸? 그러면 삼각분형이었지. 107도. 그럼 얘도 생각을 해보자. 중심을 공으로 생각을 하고 H랑 N 중에는 당연히 N이 전기연소도가 크지. 그러니까 H는 비금속이긴 하지만 1족 원소잖아요. 그래서 다른 비금속들에 비해서는 전기염 성도가 작은 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들이 지금 다 N쪽으로 치우치겠지. 그러면 이제 N을 공이라 생각하고 밑에서 세 부분에서 이 공을 올려. 그럼 공이 어떻게 되겠어? 위로 굴러가겠죠. 그래서 N쪽으로 대부분의 전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띄게 되고 H부분으로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전자도 N쪽으로 가니까 플러스를 약간 띄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 우리가 그때도 극성 용매다. 그래서 소금 같은 이온 결합 물질들이 물에서 되게 잘 녹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얘는 중심 원자가 산소였고 산소 주변에 공유 2개, 비공유 전자쌍 2개였죠. 그리고 104.5도의 결합 각도를 이룬 구분형이었는데 얘도 역시 산소랑 수소 중에 당연히 산소가 전기염 성도가 세죠. 그러면 이렇게 전자를 산소 쪽으로 치우칠 거고 공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이 공을 굴리면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산소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를 띄겠죠. 그럼 이제 처음 보는 물질이 나와 있어. 여기 보시면 CH3Cl.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한번 다 그려보자. CH3Cl이에요. 중심 원자 누굴까요? 그치, C겠죠? 그 원자가 전자 4개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H 3개가 결합을 해야 되니까 그냥 3개는 그냥 이렇게 박으면 되잖아. 말단에다가. 그 다음에 CL이 문제인데 CL은 17쪽.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결합 하나 해야 되고 탄소도 이미 수소랑 결합 3개 했으니까 한 개만 하면 되니까 H랑 Cl 사이에 결합 하나만 형성하면 되지.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제 얘 구조식으로 해야 되는데 얘가 어떤 구조를 띠느냐? 우리 어떻게 알아? 중심 원자 생각하라. 중심 원자 주변에 공유나 비공유 전자쌍 몇 개 있는가를 분석하라. 그럼 중심 원자 주변에 4쌍의 공유 전자쌍이 있지. 그럼 4쌍의 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결합각도 몇 도였어요? 대표적인 애가 누구였을까? 그치, CH4였죠. 그치, 그래서 CH3Cl에서 CH3Cl은 CH4에서 수소 하나가 염소로 바뀐 거지. 그래서 결국은 얘는 어떤 형태다? 정사면체 형태를 띠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이 지금 CH4고 밑에 있는 그림이 CH3Cl인데 어쨌거나 중심 원자가 탄소로 동일하고 4쌍의 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둘 다 정사면체예요. 그럼 위에 거는 무극성 분자였잖아. CH4는. 그럼 CH3는 어떻게 될까요? 중심 원자가 탄소고 지금 수소랑 탄소 중에는 탄소가 세니까 전기염 성도가 이렇게 될 거고 탄소랑 염소 중에는 Cl이 세요. 그러면 봐봐요. 밑에서 공을 셋이서 올리고 위에서는 공을 잡아 당겨. 그럼 어떻게 돼? 공이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를 띄고 이쪽에 플러스를 띄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공유결합을 배우면서 먼저 배웠던 개념이 극성, 무극성 뒤에 공유결합이 붙은 경우였다. 그래서 극성, 무극성 뒤에 공유결합이 붙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줘라?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 다른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 같은 원소면 무극성 공유결합, 다른 원소면 극성 공유결합으로 정리하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오늘 배웠는데, 이제 뒤에 분자가 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의미는 얘가 실제로 전기적 성질을 띠느냐 안 띠느냐의 의미였고,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건 힘의 평형으로 구분을 해라. 그래서 얘가 공이 움직일 것 같으면 얘는 극성 분자고, 공이 움직이지 않고 평형을 이룰 것 같으면 무극성 분자였던 거죠. 그래서 일단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아이들, 다시 말하면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은 치우치기 자체를 안 하니까 다 무극성 분자지만,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 다른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은 어떤 일부분은 극성 분자가 되고 일부분은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치우치더라도 평형을 이루게 치우치면은 얘는 전체적으로는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된다.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의 정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프린트를 채우면 될 것 같죠? 어차피 이게 프린트가 지금 작게 선생님이 왼쪽 위에다 올려놨는데 이 밑에 있는 분자들 선생님이 이미 다 설명을 했으니까 앞에서 돌려보시면서 이 네모 칸은 채우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이 빈칸들만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를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1번에 들어갈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분자 내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서 부분적인 전하를 갖지 않는 분자를 무슨 분자라 그런다? 그치, 무극성 분자라 그런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뭐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 그쵸? 같은 원소. 다시 말하면 얘는 뭐예요? 무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 무극성 분자다. 근데 이제 다원자 분자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무극성 공유결합이 아니라 결합하는 종류의 원자의 개수도 많고 종류도 달라. 이럴 때는 어떨 때 무극성 분자가 되냐면 대칭 구조에, 구조가 대칭적이어서 치우칠 때도 대칭적으로 치우치면 얘네들은 다 무극성 분자다. 그 다음에 보시면 밑에 분자 내의 전하의 분포가 고르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전기를 띠는 분자를 무슨 분자라 그런다? 극성 분자라 그런다. 그러면 얘는 뭐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걔가 원소가 다르면 다른 원소. 둘 중에 하나로 무조건 치우치겠죠. 그런데 다원자 분자 같은 경우는 위에 거랑 반대겠지. 비대칭 구조의 다원자 분자가 이제 극성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빈칸은 채웠고, 이 8가지 물질들에 대한 이 구조는 선생님이 뭐 프린트를 뭐 걷어가는 거 아니니까 여지껏 설명한 것들 참고로 해가지고 여기 부분들은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앞에서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제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성질인 대전체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전체라는 거는 전기적 성질을 띠는 물체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밑에 그림 보면은 자를 왼쪽 그림은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켰고 오른쪽 그림은 플러스로 대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네들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지금 살펴보는 건데, 지금 여기다가 뷰렛에다가 뭐를 담았냐면 물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뷰렛의 구멍은 되게 작기 때문에 뷰렛을 통해서 나오는 물줄기는 매우 가는 물줄기예요. 그럼 이제 가는 물줄기를 향해서 지금 마이너스를 띠는 대전체를 갖다가 댄 거죠. 그랬더니 어떤 실험 결과가 나타나냐면, 여기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물줄기가 이렇게 휘어서 실험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줄기가 그냥 직선으로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대전체를 갖다 대면 이렇게 휜단 말이야. 그럼 왜 휘냐?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댄 거잖아. 그치? 전기적 성질을 띠는 애를 갖다 대면 물 분자는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그쵸? 극성 분자죠. 물은 H2O인데 산소랑 수소 중에 산소가 전기음성도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산소 쪽이 마이너스를 띠고 수소 쪽이 플러스를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띠는 대전체를 갖다 대면 누가 잡아당겨질까?
그치? 물에서 플러스를 띠는 애가 누구예요? 그죠? 수소. 수소가 잡아당겨지면서 이제 얘네들이 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흰색이 수소잖아요. 그래서 이 물줄기에 지금 보시면은 형태가 이 오른쪽으로 수소가 다 배치가 되죠. 수소가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띠는 대전체와 인력이 작용해서 그쪽으로 얘가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을 바꿔서 이 오른쪽 그림처럼 부호가 반대인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요. 그럼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어떤 실험 결과가 나타날까? 그치, 역시 물줄기가 또 따라와요. 왜 따라오냐면 왜 대전체 부호가 바뀌었는데도 왜 물줄기는 그 대전체를 따라갈까? 다 알고 계시죠?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은 얘랑 반대 부호인 애가 누구야? 마이너스죠. 그래서 물줄기에는 물 분자에는 플러스를 띠는 곳도 있지만 마이너스를 띠는 곳도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띠는 곳이 누구예요? 그치, 산소지. 그래서 아까 이 왼쪽 그림과 다르게 빨간색 모형의 산소 부분이 지금 이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대전체에 반응을 한다, 안 한다? 반응을 한다. 반응을 하는데 대전체에 끌어잡아 당겨진다. 그래서 대전체가 플러스를 띠면 극성 분자 중에서 마이너스를 띠는 부분이 끌어당겨지는 거고, 대전체가 마이너스를 띠면 분자 중에서 플러스를 띠는 부분이 끌어당겨지는 거다. 근데 이제 이게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경우는 상황이 달라지지. 여기 지금 위에 오른쪽 보면 N-헥세인이라는 애가 있대요. 얘 분자의 구조는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무극성 분자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죠. 그래서 그림에 보다시피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든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든지 상관없이 중력받아서 그냥 밑으로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특징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대전체를 갖다 대면 누가 끌어당겨진다? 그렇죠. 극성 분자는 전기적 성질을 띠기 때문에 끌어당겨지지만 무극성 분자는 끌어당겨지지 않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용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하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비유를 드리자면, 여기 지금 전학생이 전학을 왔죠. 이 전학생의 특징은 보시면 이제 그림에 보이듯이 이렇게 독서하는 걸 좋아하고 정적인 아이예요, 성향이. 전학생이 와갖고 친구를 사귀겠죠? 친구를 사귈 때 왼쪽처럼 동적인 아이들과 사귈까요? 아니면 정적인 아이들과 쉽게 친해질까요? 그렇죠. 정적인 아이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선생님이 단순하게 표현하면 끼리끼리 잘 친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향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좀 더 친해지기가 수월한 거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용해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비유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의 용해성은 끼리끼리예요. 다시 말하면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랑 잘 섞이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잘 섞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물과 기름은 섞여요, 안 섞여요? 그렇죠? 절대 안 섞이죠. 그렇지? 아무리 섞어도 결국은 층을 이루면서 나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물은 뭐겠어요? 극성이고, 그렇지? 기름은 무극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물과 기름 중에 누가 밑에 있어요? 물이 밑에 있죠. 그 소리는 물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일단 물이 가라앉아 있는 거고, 그 위에 이제 기름이 뜨는데 얘네들은 절대 섞이지 않는다는 소리죠. 됐나요? 그럼 이제 왼쪽 그림을 보면은 물과 헥세인, 아이오딘을 섞은 건데, 이 보라색 빛을 내는 애가 아이오딘이에요. 아이오딘은 I2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이오딘이란 물질이 있고 헥세인이란 물질이 있고 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물은 일단 무슨 분자? 그렇죠. 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 그렇죠? 그럼 아이오딘은 보면 무슨 분자일 것 같아? 이게 생긴 게 지금 I랑 I가 결합한 거잖아. I는 17쪽. 무슨 분자예요? 예? 무극성 분자죠. 왜? 무극성 고온결합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이오딘과 물은 절대 섞이지 않겠죠? 그렇죠? 물은 극성 분자고 아이오딘은 무극성 분자니까. 근데 아이오딘은 누구랑 섞여요? 헥세인이 아이오딘에 녹아 있대요. 그럼 헥세인은 무슨 분자일까요? 극성 분자일까요? 무극성 분자일까요? 그렇죠. 무극성 분자죠. 아까 얘기했듯이 끼리끼리 섞인다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섞이고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섞인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층을 이루고 있는 경우는
두 분자가 하나는 극성, 하나는 무극성이라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핵세인과 아이오딘처럼 같이 섞여 있는 경우는 둘이 같은 분자 형태를 띈다. 극성이든 무극성이든 그렇게 정리해주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배웠던 그 대전체에 끌려오는 것과 지금 배웠던 용해성에 관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실험 도구들을 설명하고 있고, 첫 번째 실험,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극성과 무극성은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지금 물을 부었죠. 뷰렛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자를 명주 흉겁으로 계속 문지르죠. 그래서 자 자체에 전기적 성질을 띠게끔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뿔색 작쪽으로 물줄기가 휘었죠. 왜냐면 물줄기는 극성 분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부호를 띠는 대전체를 갖다 대도 역시 휜다. 그럼 이제 용해성에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핵세인 물이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핵세인은 극성이었어요? 무극성이었어요? 무극성 분자였고, 거기에 이제 물을 넣으면 물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둘은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인다. 가까이 보시면 지금 층이 생긴 게 보이시죠? 그치? 아래쪽이 아까 물이었고 밀도가 더 큰가 봐요, 물이. 그리고 위에가 핵세인이었죠. 그 둘은 하나는 극성, 하나는 무극성이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는데, 거기에 아이오딘 조각을 넣는다. I2 뭐였어요? 무극성이었죠. 그래서 어디에 용해된다? 무극성 용매인 핵세인에만 용해가 되죠. 그래서 보시면 위층에만 보라색을 띠는 아이오딘이 용해돼서 색깔이 보라색이고, 밑에 물 쪽으로는 아이오딘 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색깔 변화가 없죠. 그럼 했더니 좀 이해가 더 잘 되시나요? 아까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지. 플러스 대전체 갖다 내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탄소 쪽이 끌어당겨지는 거였고, 물에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성질로는 전기장에서의 반응. 이거는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가 뭘 뜻하는 거냐. 이건 뭐 쉽겠죠. 전기장에서 일렬로 배열하는 애가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그쵸. 반응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애가 극성 분자지. 그래서 그림 중에 누가 극성 분자예요? 그치, 위에 있는 게 극성 분자. 그래서 위중에 왼쪽처럼 전기장을 안 걸어줬을 때는 분자들이 무질서하게 있다가, 오른쪽처럼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는 마이너스를 걸어준 쪽은 플러스가 바라보게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를 걸어준 쪽에는 마이너스가 바라보게 되면서 일렬로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배열이 되는 애들이 극성 분자. 밑에처럼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전기장을 걸어주나 안 걸어주나 반응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배열된다. 이해하시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끓는 점과 녹는 점을 생각을 할 텐데, 일단 분자들이라는 아이들은 끓는 점, 녹는 점이 다 어때요? 많이 낮은 편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상온에서 기체 상태 또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한다. 이미 다 끓어서 기체로 된 거지, 상온에서. 근데 이제 그 분자들 사이에서도 끓는 점의 차이가 있어요.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 중에 누가 끓는 점이 높을까? 그치. 우리가 이제 분자에서의 끓는 점은 뭐예요? 분자랑 분자가 서로 가까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약한 힘으로 붙들려 있다가 이제 얘네들한테 에너지를 가해주면 이 분자들이 진동을 하면서 그 분자랑 분자 사이의 힘보다 커지면 얘네들이 멀어지면서 녹고 끓는 거였잖아. 그럼 분자 사이의 힘이 세면 셀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는 높아지겠지. 다른 분자에 비해서는. 이해 가세요? 그럼 분자랑 분자 사이의 힘이 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 중에 누가 분자랑 분자 사이 힘이 세겠어요?
그렇죠. 극성 분자가 분자랑 분자 사이에 힘이 세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위에 그림이 지금 극성 분자잖아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 흰색 쪽이 플러스를 띠고 초록색 쪽이 마이너스를 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분자들 사이에서 이쪽 플러스를 띠는 쪽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자 중에 마이너스를 띠는 사이에 약간의 전기적 힘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옆에 있는 분자들과 그 전기적 힘, 분자랑 분자 사이에 약간 마이너스, 약간 플러스를 띠는 부 사이에 전기적 힘 때문에 분자 사이에 붙들려 있는 게 고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분자랑 분자 사이의 힘이 어때요? 매우 약하겠죠. 원래는 이제 무극성 분자는 전기적 성질을 안 띠니까 우리는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가끔 힘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분자라는 애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있죠. 가만히 안 있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얘네들이 움직이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전자들도 가끔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에 서 있었어. 그럼 버스가 막 출발하거나 멈춰.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쏠리잖아. 그치? 멈출 때는 앞쪽으로 쏠리고 출발할 때는 뒤쪽으로 쏠리는 것처럼 전자들도 어떻게 핀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자 안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들이 움직일 때 전자들이 한쪽으로 순간적으로 쏠렸다가 다시 또 이제 정중앙으로 오겠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약간 전기적 힘을 줬다가 다시 중성이었다가 순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힘이 작용하긴 하지만 이 무극성 분자의 힘과 분자 사이의 힘은 극성 분자는 아예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잖아요. 그 힘보다는 훨씬 약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 중에 누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그치, 극성 분자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은 지금 4가지 물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첨자가 지금 다 깨져서 다시 쓰면 위에는 CH4, NH3, O2, H2S란 말이야. 그쵸? 그럼 일단 이제 분자량이 왜 써있냐면 녹는 점 끓는 점이 이제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에 따라서만 보기도 했지만 일단 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할 때는 분자량이 비슷할 때 비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분자량이 달라지면 또 녹는 점 끓는 점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자량이 비슷한 애가 지금 위에 두 물질부터 생각을 해보면 지금 CH4랑 NH3 알고 계시죠? CH4 극성 무극성, 그치? 무극성. NH3는 그쵸? 극성. 그럼 누가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겠어요? 그쵸? 극성인 애가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고 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77도죠. 마이너스 33도죠. 그래서 위에 있는 CH4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편이에요. 됐나요? 그다음 이제 밑에 있는 두 개 물질 O2는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그럼 무극성 분자겠지. 그 다음에 H2S 같은 경우는 우리 처음 보는 물질인데 한번 해보자. 항은 얘들아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그러면은 수소가 2개 달라붙으면 8개가 되겠지. 얘 누구랑 같은 분자 형태가? 그치? 원자과 전자가 6개인 애가 누구였어요? 그치? 산소였지. 그러니까 산소도 16족 원소고 산소 밑에 16족 원소로 황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H2S는 무슨 형일까? 그치? 구분형이겠지. 얘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극성이에요. 그치요? 그래서 얘네 둘 지금 O2랑 H2S가 분자량이 비슷하니까 얘네들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를 해보면 H2S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프린트 실리 페이지를 채워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총 정리를 해봅시다.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의 성질 비교해요. 먼저 용해성, 누가 누구에게 녹아 들어가냐. 먼저 극성 분자부터 볼게요. 무슨 용매에 잘 용해들까요? 그렇죠. 극성 용매.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그래서 예시를 들면 물은 아까 극성인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고 에탄올도 극성이에요. 물과 에탄올은 잘 섞여요. 반대로 헥세인 아까 무극성 분자라고 배웠죠? 벤젠도 무극성 분자예요. 이렇게 끼리끼리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잘 섞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전체 영향, 전기를 띠는 물질을 갖다 댔을 때 액체 상태의 극성 물질에 대전체를 가까이 대면 액체 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어떻게 돼요? 그렇죠. 끌려오죠. 그렇지만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 대전체를 가까이 대도 액체 줄기가 끌려오지 않는다. 그 다음 전기장에서의 배열. 기체 상태의 극성 분자는 전기장 안에서 영향을 받아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한다. 그러나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전기장 안에서 규칙적으로 배열하지 않는다. 영향을 안 받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 분자량이 아까 선생님이 녹는 점, 끓는 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극성과 무극성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할 때는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 보자. 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높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